안녕하세요. 태지콘입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요즘 직장인들의 꿈은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게 꿈이죠.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만 지나갈 뿐, 유리 통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지만 뭐가 없죠? 머니가 없어서 항상 다음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또 반대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슨 창업이냐,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힘들으신 분들은 그냥 따박따박 월급만 받는 직장이 좋다, 그런 것을 기다려야겠다, 찾고 있다 라고 하시죠. 항상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받는 방법을 이야기할까 하는데, 단순하게 어디서 뭐 대출이 된다, 뭐 금리가 싸다, 뭐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가 누구냐면 건물주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시행사 이야기해도 되고, 뭐 건축주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B는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가 아니라 그 임차인이 새로 장사하시려고 하는 분이 자금이 없을 때 그 투자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집어넣어준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C는 채무자. 다시 말해서 그것을 장사하시려고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해당되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D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E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선별해주고 업종을 선택해주는 뭐라 그러죠? DM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이해관계인이 A, B, C, D, E예요. 자,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만약에 어떤 A가 어떤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으면 잘 지었는데 뭐가 없죠?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없죠. 건물을 지어서 팔던지, 건물을 지어서 임차인을 들여오든지 해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뭘 했습니까? 주변에 복동방이나 이런 데다가 임차인을 들어오게끔 영업을 했었죠. 근데 임차인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뭘 했었죠? 여기다가 렌트 프리라는 개념으로, 원래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은 6개월 동안 안 받을게. 너 장사하자마자 수입이 잘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공짜 해줄 테니까 렌트 프리 해라 라는 게 렌트 프리입니다. 이 렌트 프리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여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렌트 프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아니, 월세를 안 받으나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나, 어떻게 보면 내 건물에 새롭게 인테리어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테리어 지원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약정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가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누구? 이 C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증금만 들어간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뭐 기계도 뭐 각종,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다 그러면 커피 만드는 기계도 뭐 리스해야 되고 등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도 없어가지고 돈이 항상 모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냐냐? 이 B를 찾아요. B가 이 C 대신에 임대차 보증금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B는 이 C를 뭘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해 줄까요? 나중에 보증금 집어넣는데 장사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쫄딱 이 B가 장사하게끔 되는 그런 리스크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또 B가 이 C 대신 보증금을 집어넣어 줬는데 이 C가 그 보증금 내 거야 라고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B가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에 B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대신에 계약서 단서 조항에 이 C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렇게 약정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C 대신 임대차 보증금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줄까요? 당연히 A한테 주겠죠. 자, A한테 주면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A는 임대차 계약서 의 특약사항이 있는데 인테리어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 A가 인테리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왜 10일 정도가 걸리냐면은 이 해당되는 그 임차 건물에 어떤 것으로 어떤 공법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지 또 인테리어에 대한 그 재료 같은 것들 다 견적도 받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열흘 정도가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 A가 계약한 거대로 인테리어 지원금을 C한테 줬었는데 또 이 C가 인테리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장사 안 하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 A는 이 지원금의 명목이 인테리어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D한테 인테리어 지원금을 줍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또 이 D가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공사를 안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D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시공자에 한해서 인테리어 보증금을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계약금 쪽으로 50%를 주고 그 중간에 막 공사하다가 한 25%를 주고 맨 마지막에 25%를 주는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인테리어 공사 진행 방향에 따라서 견적해서 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B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단순하게 이 C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그런 행위들은 여기가 담보물도 없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기도 할 거니와 또 믿을 수가 없어서 이 B는 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은 이 D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 B한테 주게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이 A라는 물건, 그죠? A라는 물건을 고르고 이 C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또 A와 C와 또 이 D에 해당되는 공사업체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A는 인테리어 지원금을 줬지만 말대로 정상대로 한다면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건물을 전체 매매할 때는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설령 판매가 안 되고 임차로 전부 다 들여온다 할지라도 그 해당되는 부동산에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 수월할 수가 있고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A의 경우는 자, 이 B의 경우는 이 D가 책임을 지고 돈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인테리어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B한테 돈을 주게 되니까 이 B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C는 C가 원래 돈이 많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보증금도 자기가 내고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가 손주고 다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금이 좀 빈약한 관계로 인해서 요런 컨설팅을 통해서 소액을 가지고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자, 이 D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공사해가지고 공사비 못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A가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공사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E는 A, B, C, D,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E의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잘 되면 좋은데 말처럼 안 됐을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A가 인테리어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줄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에 대한 판단을 이 E가 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서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이 B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돈 주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 뭐 이 사람을 심사한다거나 판단할 그럴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정대로 하면 되니까. 이 D는 말 그대로 말이 필요 없이 계약 이행 보증 범위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를 보면 되니까 그것도 문제는 아닐 것 같고, E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 D, E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A를 데리고 오고 C를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C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C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어차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자영업자를 대출을 상담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C가 그 어떤 사업에 대한, 가게 운영에 대한, 뭐 음식에 대한 뭐 어떤 그 경영 능력, 어떤 내공 이런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을 차려놓으면 승승장구하게 은행에서 돈 집어넣으면 이자 나오듯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처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른 사업체에 경쟁업체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A, B, C, D, E 중에서 C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이 부족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 진행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류의 사업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본에 이런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런 비즈니스 스타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땡땡저축은행에서 한 2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보고서를 받았고, 그 보고서를 받은 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대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은데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보증금 5억에 월세가 2천만 원 하는 이 가게를 얻고 싶다. 누가 봐도 여기는 장사가 잘 된다. 근데 뭐가 없죠? 돈이 없죠. 그러니까 뭐죠? 그림의 떡이죠. 5억에 2천만 원짜리 못 들어가. 게다가 임대 보증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워낙 자리가 좋으니까 권리금이 1억이다, 뭐 2억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하여튼 임대보증금과 권리금과 기타 등등등등 비용이 있다. 이 토탈 금액이 예를 들어서 8억이다. 예. 근데 여기서 장사를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이 8억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전체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8억이란 돈 중에 10%에 해당되는 돈 8천만 원만 네 돈을 갖고 와라. 그럼 나머지 7억 2천만 원은 대출을 해줄게 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7억 2천만 원에, 예를 든 거니까 7억 2천만 원에 대해서 60개월로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땡땡도 없는 남자, 땡땡도 없는 사람을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을 돈을 빌려줬는데 뜯기면 어떻게 해요? 그 땡땡 저축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A라는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 B가 땡땡 저축은행에서 이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령이 금융기관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B하고 관계되어 있는 SPC 모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 SPC 모 법인과 이 A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새롭게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C 임차인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 모든 들어가는 거에 90%를 대출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된다. 예.
잘 된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돼도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겠죠. 왜?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원리금으로 돈을 갖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막말로 아까 60개월이니까 5년이었잖아요. 5년 동안은 힘들다 할지라도 돈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장사가 잘 돼도 그 대출금을 다 갚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보증금과 권리금은 다 누구 거다? 그 대출받는 채무자 거가 되겠죠. 잘 된 케이스일 경우에. 그죠? 근데 이 잘 된 케이스가 아니고 안 됐다. 네,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부채가 남겠죠. 그러면 망했나? 그렇지가 않죠. 왜? 어차피 그 대출은 그 전체 금액에서 10%만 자기 거니까. 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해서 바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장님에서 그 채무자가 사장님에서 해당되는 그 가게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 매니저? 뭐 실장님? 뭐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직원 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런 상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한 1년 정도 땡땡 저축은행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이 아이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업자들이 사기 아닌 사기를 쳐서 실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권리금이 1억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가 돈을 먹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권리금이 1억이 아니고 권리금이 3억이래요. 부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대출 몇 건, 한 10대 건 나가다가 그 대출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창업자금, 프랜차이즈의 그 창업자금에 지원하는 금과 요 대출 상품은 어차피 돈 없는 사람들을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개념이지만 그 형태는 좀 비슷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 여기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좀 의아한 게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 생각에 A, 다시 말해서 그 건물주 미쳤다고 자기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임차인을 드리냐? 그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공실이고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한테 피를 주느니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렌트 프리를 해서 월세를 받지 않느니 그렇게 지원금을 통해서 임차인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약간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게 바라다 보면 수익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동산 컨설팅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퇴직코인이 되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그 업종, 그 임차인들 업종할 때 내가 무슨 뭐 떡볶이를 잘 만드는데 뭐 나 혼자 잘 만들어 볼게, 뭐 수제 떡볶이야, 나만의 특수한 기술이 있어 라는 그런 업종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누가 됐던 간에, 그 대출받는 사람이 됐던 간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됐던 간에, 건물주가 됐던 간에, 해당되는 이 임차 가게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서, 인터넷을 보거나 어떤 프랜차이즈를 보거나 했을 때, 땡땡 가게, 뭐 땡땡 뭐 한다고 치면은,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네임이 있는 그런 업종과 가게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의 업종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코인이었습니다.